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가연구소 최고 과학자들과 함께하는 과학 토크쇼 UST 펀사이언스. 저는 진행을 맡은 U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손미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전전력연구원 연구전략실에서 R&D 비즈팀을 맡고 있는 최우성입니다. 인간이 아닌 AI가 원자로의 안전을 관리한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안전할까요? 오늘은 AI를 원자로의 비서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몰두하시는 UST 한국원자력연구원 스쿨 유용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UST 한국원자력연구원 스쿨 유용균입니다. AI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발전했나요?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소 관리를 맡겨도 괜찮을 정도인가요? 네, 인공지능이 정말 무섭게 발전하고 있죠. 오늘 간략하게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관리를 맡겨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저는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를 더욱 체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1년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대회인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에 참여해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경기였는데요. 저희가 한 절반 정도 수학 문제를 풀어냈었습니다. 그 챌린지 이후에 한 2년이 되지 않아서 챗GPT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문제만 푸는 인공지능을 저희 2년 동안 개발했었는데 저희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챗GPT는 그 당시 풀었었고요. 최근 발표된 오픈 AI의 오원 모델은 인간 IQ 검사에서 최초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였고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 수학 문제도 잘 풀지 못했던 인공지능이 지금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이런 빠른 발전은 인공지능 연구자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전 속도입니다. 과거 인공지능 기술은 통계나 수학적인 방법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진정한 인공지능 비서, 즉 에이전트로 도약하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인공지능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원전의 이상을 미리 사전에 감지하거나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원전 제어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원전 제어를 위한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하는 연구의 목표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위한 자비스 만들기입니다. 자비스는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인공지능인데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원자로에서 계측되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을 사전에 감지합니다. 두 번째, 계측된 정보를 바탕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세 번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네 번째,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서를 이해하고 운전원과 효과적으로 소통합니다. 사람이 자료를 검토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 관리 절차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동화된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셈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관리 시스템에는 세 가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 기술은 이세돌 구단과 대결을 벌였던 알파고, 그리고 질문의 맥락까지 이해해서 답변해주는 개인 비서 챗GPT, 마지막으로 현실의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하게 모사하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파고는 바둑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분석해 승률이 가장 높은 하나의 경우의 수를 추려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를 둔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원자로에서도 알파고와 비슷한 알고리즘이 적용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 분석부터 대응까지 경우의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원자로를 관리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 가운데 최적의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원자로의 미래 상태를 단기간에 예측해냅니다. 원자로의 디지털 트윈은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해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기존에 많은 시간을 들여 정밀하게 계산된 해석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방대한 해석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 빠르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에이전트 자비스의 가장 중요한 거대 언어 모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챗GPT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 기술 덕분에 챗GPT는 인간의 자연어, 즉 추상적인 언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데이터의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방대한 양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문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한 정보를 바탕으로 앞서 설명드린 디지털 트윈을 제어하게 됩니다. 덕분에 원자력 발전소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해 원자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리자가 인공지능에게 원전 상태를 요약해서 알려줘, 이렇게 지시를 내리면 인공지능은 열 출력이 몇 메가와트인지 냉각수 온도가 몇 도인지 중요한 정보를 검색하여 답변할 것입니다. 과거 원자력 발전소 관리를 할 땐 복잡한 시스템과 문서를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이 무르익으면서 디지털 트윈으로 원전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고 인공지능이 복잡한 내용의 문서를 바로 이해하여 인간의 언어로 대응 및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인공지능은 수학이나 통계론적인 방법에 가까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에이전트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의 인공지능 기술은 데이터의 규칙을 함수로 모델링하는 학문이었다 그러면은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그동안에 아주 많은 양의 다양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학습하게 되면서 좀 일반화된 지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인공지능의 경계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함수 모델로 만든 인공지능은 A를 누르면 B가 나오게 설계됐을 뿐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단계부터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앞서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요? 우선 그 인공지능의 정의가 좀 모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인간 같은 지능을 만드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실제 학자들이 정의를 내린 인공지능은 보다 현실적인 인공지능입니다. 학계에서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주어진 미션을 잘 수행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가 넣으면 이제 B가 나오는 함수로서의 인공지능도 인공지능입니다. 학계에서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게 무슨 인공지능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 학문적인 정의로 봤을 때는 그것이 인공지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자들이 현실적으로 만든 목표 외에 우리가 원래 추구하던 그 인간 같은 지능을 만드는 학문을 그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AGI 기준 자체도 사실은 애매하고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인공지능의 새로운 정의 중에 하나는 더글러스 호프스테더라는 분이 정의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라고 정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과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발전되는 학문 자체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알파고를 보고 인공지능이라 부르지만 앞으로 한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이제 알파고 같은 거는 인공지능이라 부르지 않을 겁니다. 이 벤치마크가 정복이 되면은 또 새로운 벤치마크를 만듭니다. 이게 정복이 되면 또 새로운 벤치마크 만듭니다. 더 이상 이제 인간이 더 잘하는 벤치마크를 만들 수 없는 그날이 진정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을 인공지능이 추월하는 것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감정 또한 지능의 영역이라 보긴 하지만 챗GPT는 충분한 지능이 있으나 감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의 정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초창기 인공지능은 인간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학계에서는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합리적으로 동작하는 시스템 관점에서의 인공지능에서는 사실은 감정이라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 더 발달해서 합리적으로 동작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정복됐다. 그러면 이제 감정도 이해하고 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 감정을 가지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약간 학문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기능적으로 잘 동작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잘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감정을 가지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누가 얼마나 감정을 잘 가졌다는 것을 사실은 정량화할 수 있어야지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어떤 창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창조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잘 조합해서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것만 할 줄 아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의 패턴을 학습하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할 때도 보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화성학이라든지
우리가 색을 쓸 때도 색의 배색이라든지 어떤 규칙이 있죠. 그래서 그 인간도 그 규칙을 따르는 패턴 중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패턴 위에다가 어떤 랜덤한 값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연결된 질문을 좀 드리면, 뭔가의 본인만의 새로운 창조 영역에 가려면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인공지능이 뭐 단순한 화성학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떤 소리의 패턴을 들었을 때 기쁨을 느끼고 좋아하는지 그 자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패턴을 배운다 그러면은 또 거꾸로 어떤 음악을 만들었을 때 인간이 좋아할지를 알고 또 새로운 음악을 창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다른 나라 인공지능 기술의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한 그래도 세계적으로 한 5손가락 안에 든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 1등, 2등 말고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격차가 많이 나고 있고요.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최근의 인공지능 기술들, 특히 이제 거대 언어 모델 기술 같은 경우에 워낙 데이터와 하드웨어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이제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플랫폼 서비스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이미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들이 또 아주 많은 하드웨어 자원을 통해 가지고 또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하이엔드급 GPU 기준으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GPU 구매한 게 한 48만 개, 그 정도 되는 이제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GPU가 단 4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격차가 많이 나고 있죠. GPU 개수에 비례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데서 하루면 끝나는 일을 저희 연구원에서 하면 1년 내내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고요. 챗GPT처럼 그 범용 인공지능 모델은 사실은 경쟁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범용적인 성격의 인공지능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고, 그런 인공지능을 가져와 쓰는 게 맞다 생각하고, 대신에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게 특화된 인공지능은 저희가 직접 개발할 수 있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분야를 위한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설계 시나리오를 벗어난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 전원 완전 상실 사고가 발생했었죠. 그럼 원자력 발전소를 아직까지는 불확실하고 완벽하다 할 수 없는 AI에게 운영과 운전과 관리를 맡기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성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로를 작게 만들고 있죠. SMR이라고 작게 만드는데 출력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은 그대로 필요해요. 그러면 사실 경제성이 있을 수 없거든요. 원자로를 운영하는 인력도 사실 그만큼 줄여야 되고 유지보수 비용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들을 많이 도입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안전에 이게 좀 밀접한 부분들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는 거고요. 인간이 하는 번거로운 일들을 많이 줄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서포트해 준 시스템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인간도 잘 대응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도 어려워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도와주는 거죠. 인간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올바른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준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비스 나중에는 자아가 생겨서 이제 비전이 되었고, 또 얼마 전 기사를 보면 AI 드론이 시뮬레이션 훈련 중에서 인간이 자기의 어떤 기본적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니까 조종사를 공격하는 일도 생겼고, 그리고 AI가 인간이 모르는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학습한다는 기사도 좀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AI를 온전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트랜센더스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인공지능이 자기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인터넷으로 돈을 벌어요. 투자를 하는 거죠.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발전소를 세우고 자기 기능을 이렇게 확장해 나갑니다.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만약에 정말 슈퍼 인텔리전스가 온다 그러면은 뭐 그런 것들 규제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인터넷에 연결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사실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영화에 그냥 황당한 얘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약간 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바깥에 무언가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거는 명시적으로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는데 사실 되게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챗봇하고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 알고리즘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점점 사람들의 사고가 편향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거대 인공지능 기술도 내가 대화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내서 받는 거예요. 정치적인 편향이라든지 이 사람이 특정한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뭐 대화를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분야에서 AI가 인간을 돕고 나아가선 관리까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는 AI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뉴스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차라리 판사를 없애고 AI로 바꾸자라는 말도 나오고요. 아주 합리적인 AI가 인간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그런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인간이 판결을 내리면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도 판결에서 진 사람이 이렇게 내가 부당하다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떤 시스템이 판결 내리면은 억울한 생각이 덜 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판결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뭐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UST 펀사이언스, 오늘은 AI와 AI를 원자로 비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